석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아그레부 박사죠. 이름도 어려워요. 브라질 분이라.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 보셨죠? 네. 네,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그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못 봤습니다. 예. 네, 핵심 키워드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우선 유망구조라는 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유망구조. 여기서 유망이 난 기름이 뭐 네트워크인데 그 뜻이 아니고 네. 유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이게 뭐냐면은 기반암이 있어. 암석이. 그다음에 여긴 덮개암이 있어. 이러는데 여기에는 모래나 진흙 성분이어야 돼. 이러면은 이게 대단히 유망하다. 아, 여기에 유망하다는 의미는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높다. 그러면은 오늘 기자회견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바닥과 지붕이 발견됐다 이거예요. 바닥과 지붕. 그 중간이 이제 액체 상태에 중간에 있어 모래하고 보인다 진흙이 이거예요. 많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 멀리 보이는 게 바위 덩어리요, 건물이요, 뭐요 이게 멀리서 보니 뿌예.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안 살고 나중 문제 아니요. 그렇지. 있는지 없는지는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건물 거죠. 비슷한 게 발견됐다. 요 정도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 안에 진짜 뭐가 있냐? 그건 뚫어봐야 한다. 사람 사는지 안 사는지는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한다. 오늘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자기는 유망구조. 끝났습니까 지금? 거의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유망구조를 5개를 발견했고 이게 7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거 하나의 구조물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저기 뭐냐 이거는 20%의 성공 가능성이라고 그랬는데 힘주어 얘기한 건 근데 실패할 가능성이 80%라는 거는 인식하셔라. 누가? 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요. 이렇게. 아니 박사님 워딩으로 직접? 세상에. 20%의 성공 가능성은 80%의 실패 가능성. 그럼 실패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 양반이 이제 오늘 질문이 집중이 된 게 그 가이아나에서 이분이 이거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했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40억 배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망 구조가 발견된 것과 여기 우리 동해에 유사하더라. 울릉분지 광고가 유사하다고 본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게 뭐가 여기에 가스 유전이 존재한다보다도 가나의 성공 경험을 이렇게 오버랩 시켰다는 인상이 매우 강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왜 호주 업체가 철수했잖아요. 우드사이드가 거기는 이렇게 3D 스캔을 했는데 그것만 했는데 뭘 하나 안 한 게 뭐냐 하면은 지질학적 그 저기 저 분석을 안 했다 이거예요. 우드사이드에서. 그런데 이거는 지진파 분석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맨날 북한 7차 핵실험만 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보는 게 그런 지진파를 인공적으로 발생시킬 방법은 아주 증폭된 신호.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지진파를 통한 지질학적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뭐 대충 스캔이 된 데다가 이렇게 저기 파장을 갖다가 투입을 해보면 거기에서 그 지질에 따라 가지고 그 파장이 굴절되거나 왜곡되거나 뭐 이런 어떤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왜 우리가 왜 산부인과에서 음파 측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알듯이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했다. 자기들이 그걸 해서 내놓은 결론이다. 이 얘기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호주의 자원 탐사 업체가 유명한 게 많아요. 그 다들 아시겠습니다. 호주는 사실은 원자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거든요. 석탄을 비롯해서 뭐 구리, 철강석 이런 거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탐사 업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드사이드란 말이죠. 석유 탐사와 관련해서 유명한 회사인데 엄청 큰 회사더라고요. 거기서 2007년부터 15년 동안을 탐사를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를. 근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철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등장한 게 오늘 기자회견을 한 아브레우 고문이 있는 액트지오인데 이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계약을 맺기
있기 전까지는 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만 원? 네. 3,700만 원. 뭐 연 그러니까 매출이 27,700불 정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7,700불. 그러니까 뭐 그 한 사람 연봉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던 회사고 그 가정집 같은 데에 본사를 두고 있던 자기네 집이라는 회사고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리스로 내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뭐랄까 편의점 알바를 해도 요거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는 매출을 올리던 회사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500만 불 정도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은 한 우리나라 70억 불 정도. 왜냐면 갑자기 매출이 갑자기 우리나라 돈은 70억 원이 됐어. 그러니까 1년 매출이 4천만 원도 안 되던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7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한 대략 500만 불 정도 한 것 같아요. 530만 달러. 네. 예. 아니 그러면 뭐는 못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찰을 넣어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더군다나 이 호주 업체는 50%의 조광권을 갖고 있던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드사이드는 맞아요. 여기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면 50%는 내 거야. 네. 근데도 이걸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등장한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회사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진행 과정을 보면 만약에 이거를 차분하게 석유공사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이 8광구에 대한 탐사 시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뭐 낮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발견된다면 우리나라 국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조용히 진행했다고 하면 그래 자원 탐사라는 게 자원 개발이라는 게 원래 확률이 낮고 위험하지만 만에 하나 되면 이른바 대박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기대값이 높으니까 해볼 수도 있겠지라고 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긴급 브리핑으로 이 내용을 발표하니까 야 이거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건 정치 이슈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더욱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07년부터 우드사이드가 우리나라랑 계약을 맺고 이제 탐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11년 초에 본격적으로 탐사 시추가 이뤄진다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이게 두 가지가 다 석유공사의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요.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2014년에는 동해에서 경북 지역 22년치 사용분의 가스 확보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게 우리 뭐 십몇 년치 가스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운영권자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석유공사가 50%, 호주 우드사이드가 50%. 운영권은 호주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다 포기하고 나간 거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치 엄청나게 큰 이익이 당장 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저는 다 떠나서 누굽니까? 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삼성시총의 5배다. 2,27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니까 진도를 나가니까 야 이거 진짜 무슨 큰 뭔가 터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과 정치에서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이 지금 같이 융합돼가는 말 그대로 복합 융합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융복합 시대라 그래.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그랬는데 자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석 과정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그게 뭐냐?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새로운 지질학적 분석이라고 이제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그러면은 저기 그 소프트웨어길래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지질학자고 지질학 학회장이라는데 이걸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한 적이 없다는 가정이 이게 진실이냐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 자기는 거기서 안 한 걸 했기 때문에 네. 나는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판단을 할 차원이 다른 걸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아니 뭐 팀이 있더라고 14명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이 해요? 과정이 줌으로 그렇게 줌으로 하겠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기업이래. 아 진짜? 영국이야? 그래서 화학적 분석은 뭐 브라질에서, 네. 그다음에 지질학적 분석은 멕시코에서,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영국에 이번에 뭐 1파운드짜리 네, 기업에서 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누가 배치돼 있다고 디렉터 이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저 일종의 포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실제로 휴스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죠. 대형 석유 기업에서 임원 정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개인 기업을 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같이 결합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여서 결정되면 지분 나눠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떴다방 같이 되는 거예요. 떴다방? 그러면은 이게 특별히 그렇게 새로운 과정이냐? 내 의문은 이거예요. 네. 정말 이게 예. 우드사이드나 이런 데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새로운 기법에 새로운 어떤 차원의 분석이었냐 하는 건데 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컴퓨터 알고리즘 데이터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는 저 세계 시추공에서 떨어져 만든 데이터라는 네, 건데 네. 그건 우드사이드도 알아요. 그러면은 저기 뭔 어떤 그 분석 과정이 추가됐길래 이걸 갖다가 저기 했느냐. 그러니까 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석유공사에서는 얼른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 영역을 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석이나 뭐 이런 유망값을 갖다가 이제 리스크 측정까지 하고 네. 이런 서비스까지 다 했다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몇 프로 또 뭐 했을 때 네. 비용 대비 어떤 그 효능성이나 이런 리스크 측정까지 다 해줬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네. 이걸 다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예. 나는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새로운 게 들어온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이해를 과연 할 사람이 국내에 몇 사람이나 되느냐. 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사이비 과학이 서식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권력자가 네. 그 플러그를 꽂으면은 네. 이때부터 이제 그 무속이 되는 과학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 과학적 검증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저기 그 새로운 지질학적 분석. 예. 그러면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지질학적 분석을 안 하고 무슨 뭐 저기 뭐 천체학적 분석을 해? 아니면은 무슨 네. 뭐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 또 있어?